me a god. They call me a god. 네, 디피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저번 그 공시 정리 때 궁금했던 점은 이제 그 기술평가 공시가 나왔는데 상한가를 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했고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업 내용은 자동차 엔지니어링이랑 전기 화물차 생산 판매, 그리고 전기 스쿠터 판매, 전기 버스의 판매 사업 등을 하는 회사고요.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전기 화물차가 71% 정도 되고 전기 버스가 18%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. 이제 21년 실적은 매출액 129억이고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4억,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40억으로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. 먼저 내용을 보면은 저번 공시 때 이제 경소형 전기 화물차 기술평가는 A등급을 받았고, 그 다음에 전기 화물차 자동차 엔지니어링은 그 BBB 등급을 받았어요. 그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었는데, 얘네가 하고 있는 이 경소형 그 전기 화물차의 모습이고요. 그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원래 이제 전문 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A등급이나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, 이제 코넥스 상장 법인은 한 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만 받아도 이제 기술특례 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A랑 BBB 등급을 이렇게 다 받았고 기술평가를 받으면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요건을 마련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자기자본 10억 원이나 시가총액 90억 원 중에서 이제 택일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, 자기자본 요건은 지금 적자 상황이라, 자기자본 요건은 충족이 안 되지만 시가총액은 현재 298억 원 정도로 이제 충족을 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를 찍고 있더라고요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준비한 기업은 윈드솔라 에너지라는 회사인데, 윈드솔라 에너지가 26억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아니고 그 금리가 바뀌었어요. 1%에서 10%로 바뀌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,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삼천리라는 다들 아시는 이제 도시가스 하는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. 근데 인수를 하는 과정이 윈드솔라 에너지를 바로 산 게 아니고 삼천리 자산운용에서 BS 제2호 3호 투자합자회사를 만들고, 그 회사가 이 펀드가 시나니 솔라라는 곳을 샀는데 거기서 지분 50%를 윈드솔라 에너지의 지분 50%를 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회사 가치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렴하게 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좀 잘 벌리는 회사인가 봐요. 그래서 이건 돈을 받기 위해서 전환사채 금리를 1%에서 10%로 변경한 것 같다. 그래서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에서 공시를 안 하고 있다가 삼천리에 들어오면서 공시가 되는 겁니다.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참여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삼천리가 그냥 한 거고요. 이거 자체가 이제 삼천리에서 굴리는 겁니다. 윈드솔라 에너지를 이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이지만 이 시나니 솔라를 인수하는 가격에 샀다라고 보고,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, 그 자금 투입한 거를 금리 10%로 가져오겠다는 거는 이 회사가 적어도 10%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했고요. 되게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삼천리가 최근에 인수를 여러 개를 했는데 거의 다 풍력 기반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 신재생에너지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마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원픽 기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기업은 뷰노라는 회사고요. 여기가 어제 실적 볼 때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갑자기 올라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
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딥카스라는 그 의료용 뭐 솔루션 하는 제품의 성장이 몹시 기대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. 여기 실적을 보시면 4분기에 63억 벌었고 이익도 6억 냈고 순이익도 4억 냈습니다. 근데 직전 분기 다 보면 이제 매출도 10억을 못 넘었고 영업이익도 막 이렇게 막 마이너스 50억씩 까먹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져서 공부해봤고요. 여기가 요즘에 그 핫한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많이 쓰잖아요. 그 시장을 개척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21년 2월 달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. 현재 시가총액은 1,830억입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본 에이지라는 그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애들 있잖아요. 어린이들 뼈를 이렇게 찍어서 이게 뼈가 얼마나 자라가지고 키가 뭐 얼마나 클 수 있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. 그래서 매출 비중은 이런 것처럼 영상 찍어서 솔루션 내주는 그 제품이 47%, 그 다음 음성 솔루션 20%, 생체 솔루션 12%. 그래서 영상 솔루션은 어떤 거냐 보면 엑스레이나 CT로 찍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이렇게 어떤 게 병이 언제 날 거고 이런 거를 주는 게 영상 솔루션 그 제품의 그거고, 음성 솔루션은 의료진의 음성을 인식해서 이거를 그 클로버 노트 그런 것처럼 의료 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거예요. 이게 은근히 수요가 있다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의사가 뭐 얘기해 준 거를 다시 써내야 되는데 그 은근히 번거롭다고 해요. 영어도 많고 해서. 그래서 이게 은근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그 다음 생체 솔루션은 이게 뭐냐면 이제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, 호흡 이런 체온 이 네 가지의 그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점수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드라이브 걸고 있는 그 제품인데 한번 보시면 이번에 실적도 이 방금 말씀드린 생체 솔루션 이 제품이 많이 팔려가지고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딥카스라는 제품인데 뷰노의 캐시카우 제품입니다. 업계 최초로 비급여 시장에 진출했고요. 이 뷰노의 효자 상품입니다. 현재 단대병원, 경희대병원 등 전국시 1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고요. 올해 총 40여 개 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. 이쪽 시장 규모는 뭐 회사 측에서 한 건데 대충 한 약 2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잡고 있고요. 현재까지 그 경쟁업체가 없어서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제가 깊게 찾아보지 않아서 뭐 더 찾아봐야겠지만 우선 아직까지는 경쟁업체가 없는 걸로 확인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인데 이게 이름이 어렵잖아요.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 흉부 엑스레이를 가지고 솔루션을 해주는 그거랍니다. 이제 이게 뭐 어디에 쓰이냐? 뭐 이렇게 폐 쪽 찍어가지고 그걸로 해주는 건데 우선 삼성전자의 그 엑스레이 촬영 장비에도 탑재됐고요. 이게 그리고 레이언스, 뷰웍스, LG전자 등 엑스레이 디텍터 업체에 그 소프트웨어하고 연동해서 판매도 되고 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폐 영상 분야의 그 루니시라는 회사 있잖아요. 거기에 제품보다는 살짝 뒤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 딥카스가 좀 주를 이루고 이거를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세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그 의료기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이 파란색이 18년도고요. 이 주황색이 2025년인데 이제 뭐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서비스인데 다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그 생체 솔루션인 딥카스의 성장이 몹시 기대된다가 제 결론입니다. 네,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. 저번 공시 때 경인전자의 대표님이 2020년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서 이게 뭐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한번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. 경인전자는 스위치, 리모컨, TMS라고 온도 조절 장치 등을 하는 그런 업체이고, 리모컨이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리모컨에서 매출의 82% 정도가 나오고 있고, TMS에서 한 9% 정도, 그 다음 스위치에서 7.6%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적이 뭐 되게 좋아졌나 한번
그래서 매수를 하신 건지 한번 찾아봤는데 직전 연도 대비해서 오히려 매출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다 감소를 하였고 아무래도 그 이유는 TV 시장 제품 수요 감소로 인한 리모컨 매출 감소 이게 원인이었습니다. 도대체 뭐 리모컨이 앞으로 뭐 더 성장하지도 않을 텐데 뭐가 있나 한번 봐보니 이 IoT 쪽에서 이 중국의 이 투야라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뭔가를 좀 열심히 만들고 이쪽에서 뭔가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의미 있는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, 그래서 투야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알리클라우드 초기 멤버들이 2014년 창업한 회사고, 이 IoT 시장에 되게 큰 손인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실적이 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뭐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메리츠 금융지주가 실적이 잘 나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제 금융지주 회사이고 은행, 보험, 증권 등을 이제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실적이 이번에 70조에서 이제 97%가는 70조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%가는 이제 2.2조가 나왔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주요 계열 회사의 영업 실적이랑 이익이 증가했는데, 그중에서 메리츠 증권이 이번에 23조에서 57조까지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. 약 145%가 올랐고요.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은데, 이유는 파생 상품 및 외환거래 이익 증가라고 적어놨는데,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부실 채권이 이제 묶여 있었는데 이거를 매각을 했고, 그 다음에 이 부동산, 작년에 부동산 위기가 있었잖아요. 그때 이제 채무 보증 규모를 터지기 전에 반틈이나 줄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작년에 또 그 이자 부분에서 이 다른 증권사들이랑은 다르게 지금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성장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,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당기 순이익 50%를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. 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, 결국 결론은 이제 메리츠 증권의 호실적. 네, 감사합니다. They call me a